디지털 자산 시장은 단순한 투기적 단계를 넘어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블랙록이 주도하는 자금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2026년 1분기 초입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시장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을 기록하며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에 들어서면서 13억 2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하며 자금의 흐름이 급격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유입의 중심에는 블랙록의 IBIT 상품이 있으며, 단일 거래 세션에서만 6억 4,8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흡수하며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단계인 20 이하에 머무는 시점에도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하며 시장의 하방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고래들의 지갑을 추적한 결과 10개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핵심 고래 계층이 전체 공급량의 68.17%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68.07%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소액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형 보유자들에게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자금의 흐름이 기존의 단순 보유형 상품에서 수익 창출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기존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인 ETHA에서는 2026년 1분기에만 7억 6,90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12일 출시된 스테이킹 기반 상장 지수 펀드인 ETHB는 출시 첫날 1,55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자본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솔라나는 기관 자금 유입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자산으로 2025년 10월 출시 이후 5개월 연속 순유입을 달성했으며, 2026년 1분기에만 2억 1,3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분야를 주도하는 온도 퍼낸스 역시 경이로운 자본 집중 현상을 보여주며, 2026년 3월 한 달 동안 온도를 통해 거래된 토큰화 주식의 규모는 20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 거래량인 28억 7천만 달러 중 70.4%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블랙록의 BUIDL 펀드와의 깊은 연계성에서 기인합니다. 블랙록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철도를 놓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와 재매입 계약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배당 형태로 매달 직접 지급하는 BUIDL 펀드는 출시 직후 빠르게 성장하여 5억 1,700만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확보했으며, 현재 8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펀드의 운용 수수료는 연간 0.50% 수준이지만 앱토스, 아발란체, 폴리곤과 같은 특정 네트워크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0.20%까지 낮추어 운영됩니다. 온도 퍼낸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블랙록의 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확장하는 구조를 가지며, 자산 운용 수수료와 거래 스프레드를 통해 2026년 초 기준으로 연간 약 4,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8일경 전체 공급량의 19%에 달하는 19억 4천만 개의 온도 토큰이 언락되며, 공급량이 급증한 것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프로젝트 측은 프로토콜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유통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온도는 단순한 거버넌스 토큰에서 온도 체인이라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의 메인넷 토큰으로 진화하며, 가스비 지불과 네트워크 보안 스테이킹이라는 실질적 유틸리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레이어 2로의 대규모 이주 이후 메인넷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고, EP1559 메커니즘을 통한 소각량이 신규 발행량을 상회하지 못할 경우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솔라나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 수입을 통해 스테이킹 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수익 모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생존 경쟁은 기술력의 우열뿐만 아니라 규제, 수능성과 인프라의 표준화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단일 실행 환경을 통해 150밀리초라는 압도적인 최종 확정 시간을 제공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고빈도 거래 수요를 흡수하여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온도 퍼낸스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는 JP모건이나 시티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들의 자체 허가형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해 기존 연방증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럽의 미카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으로 소실된 자산은 1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온도와 같은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멀티체인 브릿지나 수탁 구조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국채 기반 상품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며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이나 고수익 디파이 프로토콜로 이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치를 근본적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 중 온도 퍼낸스의 독자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 메인넷 출시는 토큰 유틸리티 확장과 가스비 수요 창출을 통해 수요의 질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 개시 예정인 온도 글로벌 리스팅 서비스는 미국 기업 공개 당일에 해당 주식을 토큰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기존 증권 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전망입니다. 블랙록의 ETHB 상장 지수 펀드와 같은 스테이킹 상품은 보유한 이더리움의 70%에서 95%를 스테이킹하여 시장 유통 물량을 장기간 묶어두는 공급 쇼크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더리움의 푸사카 업그레이드와 솔라나의 파이어 댄서 도입 역시 각각 레이어 1 가치 포착 능력 강화와 네트워크 처리 성능의 획기적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2026년 중 하반기 규제 가이드라인이 예상되는 나스닥의 토큰화 거래 승인 시점은 기관금 유동성이 혼체인으로 직접 유입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온도 퍼낸스의 총 예치 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MCTVL 지표는 약 0.45 수준으로 이는 프로토콜이 관리하는 자산 가치에 비해 토큰이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 Z스코어는 0.5 수준까지 하락하며 역사적인 약세장 바닥권에 근접하여 장기적인 분할 매수에 유리한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장기 보유자는 블랙록이 구축하고 있는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인 이더리움, 솔라나, 온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VL의 성장세와 규제 환경의 정비 과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초단기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와 실물 자산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흐름과 2026년 초 발생한 1.94B 규모의 온도, 토큰 언락과 같은 변동성 이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자산의 일부를 BUIDL 펀드나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에 배분하여 시장의 급작스러운 위축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랙록과 연계된 코인들은 웹3 기술적 검증 단계를 지나 제도적 수용 단계의 중심에서 강력한 생존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